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전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수가 교체됐네요. 계속 교체되는 건가?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하거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네. 했는데 쭉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필리버스터 199개.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5개만 한다고 했는데 저기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차고 나가가지고 이게 성사가 안 된 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 무제한 토론 신청을 199개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건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내대표들끼리 만났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우리 5개만 핵심 법안만 하고 민생 법안 해갖고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협상이 안 됐다.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문제는 이제 5개건 6개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네.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법이나 네. 검찰개혁법이 이제 부의되고 상정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계속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외에 모든 의사 일정이 중지되는 게 기본적으로 나경원 대표의 의도 아니었나 싶은데 그걸 네.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하고 그 나머지 법은 따로 분리해서 빨리 상정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필리버스터 철회를 안 하니까 아직 열리지 않는 거죠. 김연아 의원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를 199개를 하셨는지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도를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선거법 12월 10일까지 상정되는 거 막기 위한 겁니다. 네.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199개 저희가 가장 최근의 기억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선거법을 야당과 특히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사건 자체도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매번 민주당은 그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네. 본인들은 적법했다. 범여당과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네. 뭐가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패스트트랙 199개 국회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99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상을 뭘로 얘기해도 저희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협상인데요. 저희 말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개를 걸고 일종의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지 못하시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안 열어주시죠. 제적위원 5분의 1만 있으면 지금 국회는 열어야 합니다. 근데 그날 어땠죠? 본회의장에 의장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많은 사진을 보내실 텐데요.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통과하자고 피켓 시위를 하시면서 왜 본회의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만 보장하면 민생법안 다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오신 건 민주당이 그 199개의 필리버스터의 속뜻을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법을 어떠한 법하고도 거래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민생법보다는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민주당들도 스스로 자인하신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여당이 협상을 안 하는 게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선거법 협상이 진행됐고 우리가 사실은 패스트트랙 올린 게 하도 한국당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서 패스트트랙 올렸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리면 진짜 통과되나 보다 하고 뭔가 안을 가져올 거라고 지금도 저는 마지막 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자, 연동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연동제 말고라도 개혁할 수 있는 안을 좀 갖고 와라. 지금 한국당 안이 270명 하고 비례대표 줄이는 겁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 같이 훌륭한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소수 그리고 지역구 선거를 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인재들이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게 그걸 넓히자고 지금 우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아예 그걸 없애자. 사실 실현되지 않죠. 실현 불가능한 안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주장하면서 아예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를 199개 할 게 아니고 선거법 중에서 정말 한국당이 말하는 지금 뭐 몇 가지 뭐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빼고라도 이렇게 한국당은 개혁하겠다. 네. 그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지하게 하면 저는 그러면 한국당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협상을 하는데 여당이 고집 부리는구나.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봐지질 않아요. 왜? 한국당 안이 협상하는 안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 99도에서 1도 올라가서 끓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며칠이라도 정말 제가 그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 말고 이런 방식으로 개혁해보자. 하여간 개혁으로 한 발이라도 가면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이거는 김연아 의원님. 예. 예, 민주당이 이렇게 진지하게 의견을 내라고 점잖게 얘기하신 게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199개의 필리버스터가 조금 이런 힘을 발휘하네요. 매번 저희를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고 규정하시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소수 정당과 정말 소수 정당만 하고만 얘기하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게 민주당 또 집권 여당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그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정치를 한 3년 해보니까요. 우리가 정치개혁에서 정말 필요한 게 선거제인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요. 저희가 공천을 지역성 배려를 고려해서 당내에서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 갖고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 수가 적은 소수정당, 당원 수가 적은 소수정당은 절대로 당선이 될 수 없죠. 지금. 예,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소수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소수정당이 살아나면 우리 권력구조를 다당제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양당 체제로 굳혀져 있는 모든 법들을 그냥 놔둔 채 선거법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소수정당을 살려서 그 소수정당만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김종민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20대 국회 하면서 다당제가 주는 이익보다는요. 다당제가 주는 혼란이 훨씬 더 많았어요. 두 당 간의 협상에서 뭔가 끌어낼 수 없고 너무나 많은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 고려를 하려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조금 느긋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왜냐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은 즉각 의사결정하기를 바라면서 다당제로 간다? 저는 이건 국민도 망하고 정치도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국회에서 꼭 21대에 적용하는 선거법을 왜 선거제만 갖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이걸 강행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저희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소수 정당에게 뭔가 빚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뭔가 이걸 갖고 딜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강행하시고 고집하시는지 민생법까지 내팽개치시면서 집권 야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저는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법 문제에서 이제 자꾸 이거를 소수 정당 특정하면 정의당이겠죠. 정의당을 이제 밀어주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셔 한국당에서.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수혜자가 정의당이 될지 우리 공화당이 될지 바른미래당이 될지 그건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의당을 배려한다 이거 자체가 나는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예단이라고 보는데 저는 선거법 문제에서 지금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물론 당리 당략도 있을 겁니다. 정당마다 다 이제 계산이 있을 거예요. 좀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반대도 하실 텐데 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요. 다양성입니다. 지금 국회가요. 너무 동종교배가 돼 있어요. 되게 50대 남성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고위공무원들 되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엘리트 국회입니다. 이 엘리트 국회가 왜 생기냐. 자 선거에서 1등만 뽑기 때문에 되게 1등의 기준이 비슷해요. 한 50대에다 여성보다 남성. 아니 그리고 당에서 공천을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아니 근데 당에서 공천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겨야 되거든. 이기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1등이 될 만한 스펙을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이 그 만약에 스펙에 50대 남자만 좋아한다고 잠깐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도 들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선거법 개혁의 역사가 왜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 다수제 1등 다수제만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이 엘리트 예. 국회 해결하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비례제 확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연아 같은 의원님들이 국회 많아지면 국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저를 걸고 넘어지지는 말아주세요. 요 얘기가 지금 1년 동안 계속된 얘기잖아요. 그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부터 해가지고 뭐 논의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년 동안 계속돼갖고 좀 지겨워요 이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에 일정 정도 합의할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4+1 뭐 이런 걸로 해서 강행하는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합의해서 5당 합의로 선거법을 예. 합의해내는 극적인 합의를 계속 기대하고 있고 예. 지금도 뭐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시한은 다가오잖아요. 네. 마지막 시한에는 4+1로라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우리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99개 필리버스터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처리할 용의는 없는 거네요, 지금.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그걸 갖고 협상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제스처를 읽어주십시오. 민주당이 정치를 뭐 1년 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집권 여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선거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안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이거는 일종의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다. 2번으로. 네, 아니요. 반드시 선거법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천 제도를 바꾸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저는 헌법이나 정치 구조 자체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것들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여론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몰려서 정말 필요한 법이지만 덜 익은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의 피해는 국민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아까 뭐 우리 공화당이냐 정의당이냐 바른미래당 누가 특혜를 볼지 누가 수혜를 볼지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선거제로는 자기가 뽑는 표가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몰라 선거제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도 관련된 논란은 지금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두 개가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전국의 핵 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김연아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지금 친문 게이트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일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네. 청와대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명확하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지금 드러난 의혹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네. 또 이죄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뭐 친문 게이트다 얘기할 때는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네. 최근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저는 정황들로 보면 이거는 단순히 두 사람과 청와대의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첩보 접수를 가장한 첩보 생산에 의심이 듭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첩을 가장한 하명 수사의 정황도 보이고 있고요. 수사를 가장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청와대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예.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같은 경우도 유재수라는 분이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소문이 무성하신 분이셨더라고요. 또 이분이 청와대 어떤 모 인사와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해서 뭐 카톡으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그렇게 규탄하셨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이 대답을 좀 완전히 해주셔야 될 것 다르죠.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재수 씨가 유재수 씨 사건하고 이 울산 사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자, 일단 유재수 씨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 비리가 있는데 비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비리가 큰데 덮어줬다. 그러면 그 덮어준 사람도 사실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못한 거예요. 그거를 따지면 됩니다. 그 책임을 반부패 비서관이 실지 민정비서관이 실지 민정수석이 실지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유재수 씨의 비리가 뭐였고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가법상으로 뇌물로 기소를 했다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아니라 영장을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리의 내용이 밝혀지면 자, 그거에 대해서 그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끝입니다. 뭐 유재수 씨가 무슨 금융권에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국장이에요. 당연히 금융권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특혜 대출을 수천억을 해줬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지금 그런 한국당의 기대가 좀 부합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 그냥 기대하지 골프채 않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처벌 받으면 끝. 저는 그렇게 일단 유재수 사건은 그렇고요. 아니 여기서 골프채만 받은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골프채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개인적 비리에 합당하게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개인적 비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개인적으로 봐달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럼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알고 합당하게 있기로는 책임지면 뇌물이 되고. 억 단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김연아 의원님, 적은 건 억이 봐주고. 넘으면요. 예.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네. 뇌물이. 예. 지금 특가법 그런데 그게 적용이 어떻게 기소가 안 되고 청와대에서 3천만 원 무마하라고 이하라서 하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네.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KBS에서 아침에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수사는 수사관에게, 정치는 정치인이. 네. 이게 정치가 아니야. 이건 수사 사안이에요. 예, 유재수 건은 그렇고 그럼 김기현 전 시장 그다음에 건. 김기현 이 시장권 문제는 예. 제가 답답한 게요. 이게 첩보 생산을 이제 자꾸 쟁점화하잖아요. 예. 첩보 생산이 어디서 됐냐.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울산이에요. 울산. 이게 청와대에서 이첩하기 몇 달 전부터 울산에서 이거 갖고 계속 루머가 돌고 그래갖고 울산 경찰이 수사를 하던 사안입니다. 원래. 네. 그러니 이걸 첩보라고 얘기한 난 첩보 생산이 누구냐.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미 그런데 첩보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김기현 울산 울산 수사를 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네. 결국은 무혐의 처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죠. 네, 그 재판 기록을 보면 뒤에 경찰은 이런 그 얘기 무혐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이거. 네, 그 뭐 크게 검경 수사권 내지는 검경 대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무혐의 판결문에 뒤에 보면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식의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경찰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있다고 저는 89페이지거든요.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아니죠. 식의 어쨌든 무혐의 혐의가 결정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무혐의 혐의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의심하고 있어요. 루머가 돌죠.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예. 선거해 보시면 선거판에서 그런 게 돕니다. 어제 많이 돌죠. 자, 요 생산 관련된 거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이건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요. 사실관계가 짧게요. 김기현 시장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어요.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이 사람 수사. 김기현 예. 시장은 소환도 안 됐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수사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시장 사건이라고 계속 부풀리고 있어요. 누가요? 아니 그 한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한 가지. 요거를 김기현 시장 사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요거 그래서 좀 한번 불려간 적도 없어요. 경찰. 궁금해서 양쪽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청와대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직제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 내려갔다는 게 네. 이제 민정수석실 안에 뭐 서로 조력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청와대는 밝혔는데 네. 이게 뭐 민정수석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정비서관실은.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쪽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진짜 여러 번 청와대가 얘기하니까 청와대 말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청와대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검찰 경찰이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경찰의 이 두 분이 네. 그 검찰 대표 경찰 대표로 내려간 겁니다.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봐라. 네. 지금 이 김기현 시장 가족 뭐 비서실장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내려간 건데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근거가 없는데도 자꾸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민정비서관 청와대가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래고기 갖고 싸우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죠. 그거 얘기 좀 그거 할까요, 그거? 아니죠. 그거 1분만 하세요. 1분만. 아니요. 예. 예, 그거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잘 안 풀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예전부터 오래된 문제였다고 하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뭐 합니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총리 놔두신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조정 기능이 대통령 지금 청와대 문제가 민정기능입니다. 아니죠. 검찰 갈등. 청와대 민정 그렇게 가져가시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 고래고기가 중요한 얘기라면은 뭐 네. 1분만 얘기해 주세요. 1분. 그러니까 고래고기 예. 고래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포획하는 예. 게. 그래서 이거를 불법 포획한 고래 포획업자를 봐준 거예요. 네. 자, 봐줬다고 믿는 겁니다. 네. 검찰이.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과 검찰의 조직적인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울산에서. 그래서 울산의 공권력이 둘 다 공권력이잖아요. 근데 공권력끼리 서로 싸우니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 그러면 인천 조정하거나 파악을 지역에서도 하기 위해서 검찰과 내려간 거예요. 경찰이 공권력과 갖고 자존심 싸움을 하면 청와대에서 사람을 거기다 그러니까 상황 파견합니까? 파악을 해야 국무조정실, 됩니다. 국무총리실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게 김연아 의원님 그렇죠.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그렇지 어떻게 않죠. 봐요? 그렇지 아니,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않고요.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건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 있어요? 하는 아, 거고요. 민정수석실이 원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경찰과 비리하고 검찰이 예. 싸우고 수사하는 있는데 거죠. 청와대가 가만히 있다. 그럼 또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아니 왜 그것만 직무 그러면 얘기라고 왜 하십니까? 청와대가 직권 남용에 안 대해서도 한다고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셔야죠. 시간 다 됐는데요. 국정조사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받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그러니까 아직은 없다? 예를 예. 들면 김기현 시장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김기현 시장 조사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저는 예. 그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다퉈 나와서 알겠습니다. 10초 개입을 남았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니 두 저희가 말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오늘 왜 없습니다. 이렇게 뜨겁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 김정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사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지글지글 한우 익는 소리. 시작하기 무섭게 콸콸콸 배어나오는 진정한 육즙통.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무슨 정말. 택도 없는 아이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짜뉴스한 건 인정한 거죠. 뭐가 왜 이렇게 가짜뉴스야? 거짓말을 두 번 하십니까? 뭘 거짓말해요? 아찔하다 아찔해. 다양한 이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토크 배틀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슈 맛집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원조 맛집 여기가 원조예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에 만나요.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날카로운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저널리즘 제2의 그 교수님, 빙고!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